북천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먼저 이 감상 부분에서 창작 배경과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고 개별적인 구설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 작품이 유배가사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철종이니까 완전 조선 후기죠. 작가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귀양을 갔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 작품은 귀양을 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한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배가사이기도 하면서 또한 기행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귀양 가게 된 자기의 처지를 토로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귀양 가는 도중에 북관에 도착하는데 바로 우리 올해 EBS 수록 부분은 이 북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심지어 기생 데리고 산까지 유람하고 있단 말이야. 특히 기생 군산월이라는 인물과 나눈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풀려가지고 돌아오라는 명을 받고 기뻐하고요. 결국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군산월과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요. 이별을 선언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군산월을 만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고3 오면서 많은 종류의 귀양을 배경으로 하는 유배문학, 유배시가 유배가사를 배워왔을 것인데, 딱 봐도 일반적인 유배문학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안주환의 만원사 같은 작품 보면은요, 얼마나 자기가 유배지에서 힘들고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뭐 자도사라든지 일반적인 유배문학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나 혹은 뭐 자기를 유배 보낸 정치적인 어떤 정적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유배문학의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들이 되는 것인데, 이 작품은 딱 봐도 뭔가 유배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가서 대접받고 심지어는 산에 기생들 데리고 놀러가고, 자, 그런 또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로 좀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유배라는 게 정말 다양한 성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죄를 짓고 만약에 유배를 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뭐 위리안치라고 해서 진짜 그 감옥처럼 생활하는 그런 유배 방식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정치적 유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님한테 쓴소리를 했다가 유배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유배 생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유배라는 게 죄인이니까 가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쉬다와 상징적으로 좀 잠깐 떠나 있어라 라고 하는 뉘앙스의 유배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천가를 공부를 할 때 이 김진영이라는 분이 처한 유배는 바로 그 어떤 막 죄를 묻기 위한 빡센 유배라기보다는 이런 좀 상징적인 유배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유배 과정이라든가 뭐 유배지에서의 대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배 형태와는 다를 수가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간과 추면이라. 자, 이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냐? 오케이. 자, 본관은 사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북관에 왔으니까 아마도 북관 사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도를 얘기를 하는 걸 거야. 자, 그 사람하고는 처음 보는데 인사를 하고요. 근데 본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여기 요 부분 따옴표를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의 내용이 본관이 하는 말이거든요. 김교리, 당연히 김교리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배당한 화자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교리는 관직명입니다. 김교리,
이번 유배에 네가 죄 없이 오는 거는 아는 바고, 뭐 북관수령은 모르겠어요. 뭐 북관수령이 본관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네가 죄가 없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슬퍼하고 있으니 유배 왔다고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놉시다. 어때요? 지금 유배 상황에 대한 위로를 건네면서 심지어 놀자라고 풍류를 권유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우호적 태도로 지금 이 본관이라는 사람이 이 유배객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악공,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밴드죠. 밴드 음악가들 기생 불러라 놀자꾸나 라고 지금 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봐도 이 김교리 그 화자의 유배가 일반적인 어떤 성격의 유배라기보다는 이런 좀 상징적 성격의 유배이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유배와는 다르다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결론은 이거야. 놉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자가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유배 온 사람인데, 내 처지가 유배 온 사람인데 막 꽃놀이 가고 막 손님 대접하고 기생풍류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좀 불편하다, 조금 좀 눈치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즉 리젝트를 하고 거절을 하고 이제 혼자 소위를 하니까 경내 이 동네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선비들이 60명 됐다는 거야. 책을 갖고 와가지고 막 저 가르쳐 주십시오, 막 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이 북관이라는 지역은 수령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에 좀 높은 사람들이 주로 무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반이라는 말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반이라고 해서 양반 아닙니까? 자, 문반은 글로서 과거 시험 봐서 글재주로서 문과에 급제해서 되는 사람들이고요. 무반은 주로 이제 무과라고 해서 좀 뭐 장수라든가 이런 좀 약간 병력과 관련된 이제 그런 어떤 양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북과는 주로 수령들이 무장만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의 선비들이 주로 이제 무관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북관이 변방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되게 그 국경 쪽에 가까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관의 수령들은 주로 무장을 이제 보냈겠죠, 나라에서. 자, 그런데 아무래도요, 무과 봐서 급제한 사람은 뭐 당연히 글을 못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과 봐가지고 급제한 사람에 비해서 글솜씨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이 북관에 과거 급제에서 양반하고 있는 그 아주 그 훌륭한 글솜씨를 가진 유명한 관리가, 희귀한 관리가 지금 여기 유배로 왔다 그러니까 그 문관, 그러니까 본인이잖아, 명성 듣고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엄청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뭐 제대로 뭐 학원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시설도 없는 과거에 갑자기 서울대생이 그 마을에 온 거예요. 그럼 그 마을의 어머니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젊은이들이 자기 좀 과외해달라고 막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 상황 지금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선비들한테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러브콜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일 내가 유배당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지금 남을 가르칠 겨를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사양을 했다 이거야. 제가 좀 유배인데 이런 일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벗어날 길이 없대. 왜? 너무나 그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 선비들, 젊은 선비들 이제 앉혀놓고서는 끼고 앉아가지고 막 글 봐주고 막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고향 생각나면 그래도 일반적인 유배가사에 나오는 정서 딱 하나 있다. 그래도 뭐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다른 종류의 어떤 일반적인 유배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정서인데 나오고 있네요. 하여간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고 여기 대꾸법도 쓰이고 있고요. 자,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 붙여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날 보내다. 와. 자, 외롭긴 하죠. 기본적으로 외롭긴 합니다. 왜냐면은 유배를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유배 와서 좀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편히 나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도 드러난단 말이야. 유배지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다가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서리가 왔네 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뭘 얘기하는 부분이야? 바로 계절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는 아마 본격적인 가을은 아니었을 거고요. 이제 나를 보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거야. 가을. 계절감이 드러나죠. 또 서리까지 내렸다라고 하면서 역시 계절감이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아마도 이 남쪽 하늘은 떠나온 고향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하겠죠. 자, 왜냐하면은 화자가 유배온 이 북관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한의 그 되게 변방 쪽 땅이란 말이야. 아주 북쪽에. 근데 화자의 고향은 사실 안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쪽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고향인 뭐 남동이라든가, 혹은 화자가 떠나온 뭐 임금 쪽이라든가, 이제 이런 남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처량하다. 근데 진짜로 기러기가 처량할까? 누가 처량한 거야? 화자가 처량한 거죠.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화자의 감정을 기러기의 투영, 투사, 의탁해서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자, 여기 대꾸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북쪽을 보니 오랑캐 땅이라는 건 왜곡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만큼 화자가 위치해 있는 이 지금 유배지에 가려고 들른 이 북권이라는 곳이 얼마나 변방지, 얼마나 북쪽에 근접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북쪽은 오랑캐 땅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것들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개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조밥, 피밥, 기상밥은 주민의 양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쌀밥이 없지. 거기는 아마도 좀 험하고 산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쌀밥 안 먹고 이런 좀 다른 곡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제 떠나온 곳에 주민들이 입는 옷과 양식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견문, 이게 기행가사니까 그래도 보고 들은 어떤 그런 어떤 견문으로서의 구절들도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본관, 아까 이제 맞아준 사또잖아요.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건 아마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하여간 신랑 같은 데 목숨을 한 달 반을 보존했다는 거야. 근데 나 이거 약간 웃기지 않아요? 아니, 목숨이 신랑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융성한 대접 받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유배에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걸 거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대접으로 한 달 반을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유배 와서 처음에 이제 본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놀러 가자는 권유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외롭긴 하지만 또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유배지에서 잘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중략 부분은 이제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중략 다음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놀러 갔어요. 결국에는 이제 놀러 갔습니다. 지금 칠보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놀러 갔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놀러 간 곳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니나노 하면서 놀면서 풍요 즐기고 할 겁니다. 자,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자, 이거 지금은 뭐 신선의 동굴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이 신선의 동굴이 아닌데, 신선의 동굴이라고 느껴질 만큼 자연이 아름답고 뭐 이제 그렇다, 탈속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인연으로 선계 자취를 남겨. 선계 뭐야? 신선세계. 선계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화자가 지금 이제 놀고 있는 그 곳이 아주 아름답고 신선이 떠오를 정도라고 하는 이제 도교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 부는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어떻게 신선과 인연이 맺어진 것처럼, 또는 뭐 자기가 과거에 신선이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적봉 지나서 선연을 따라가니, 지금 여기서 선연은 기생들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또는 신선의 인연을 따라가니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있고 당연히 대구법 들어있고요. 자연의 아름다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화봉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면서 사실성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황봉, 보살봉 계속해서 구체적 지명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놀러온 산을 신선 세계에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자연을 예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향이는 술잔 들고 만장훈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군산월은 또 꽃처럼 앉아있다. 자, 이 매향과 군산월 당연히 뭐겠습니까? 바로 기녀, 기생들과 함께 간 겁니다. 칠보산 유람 갈 때 같이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군산월은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꽃 1호다. 자, 군산월 이퀄 꽃이로다. 은유법 써가지고 군산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꽃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군산월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 화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자,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거니와 갸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쪽? 그렇죠. 이 대나무채, 그러니까 그 연주하는 그 대나무 쪽으로 타는 모습이 거동도 곱다라고 얘기하고 오색이 영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녀들의 노래 듣고 거북구 연주 들으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유배 생활의 고통이 아니라 호탕하게 풍류를 즐기는 유배 생활을 과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너 여기서 누가 되겠습니까? 너가 군산월 얘기하는 거야. 화자 뿅 갔어요. 너의 모습을 보고 나니 군명 그 명령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미인 앞에 영웅이나 열사가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근데 이거 약간 합리화하는 느낌 안 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폭 빠졌잖아. 지금 군산월한테 지금 뿅 갔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리 엄하여도 반할 뻔하게 예쁘다는 거고, 미인 앞에 영웅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되게 그 양반의 체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생한테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인 앞에는 영웅도 없었다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 유배 와서 기생에게 빠져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당성이랄까 또는 합리화랄까 그런 걸 약간 의식하면서 이 구절을 쓰는 느낌도 살짝 있죠. 자, 내 마음 단단하나. 어쨌든 이 단단하다는 건 뭐야? 어떤 영웅 열사적인 자기 어떤 지조와 절개 또는 어떤 신하로서의 어떤 소신, 양반으로서의 어떤 체면 그런 게 있지만 너한테 큰 소리 치랴 제대로 맛이 갔어. 이 사람 제대로 빠졌어요. 지금 군산월한테. 본 것이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본 게 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너무나 빠져들어가지고 차라리 안 본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을 만큼 깊이 군산월에게 지금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천리나 되는 변방지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향살이 자란 것이 모두 다 너의 덕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산월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유배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양금 검은고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속의 스님이죠.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지금 이제 칠보산에서 논 다음에 절 쪽에 와가지고 또 이제 스님이 해주는 밥 먹고 있는데 또 그것도 되게 만족감 있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자, 회상대 화자가 이제 어제 놀다 온 도시죠. 어제 놀다 온 곳이죠. 그리고 전생인가 꿈속인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아득하고 뭔가 행복했던 그런 꿈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자, 이 하늘끝은 유배가사에서 종종 보이는 표현인데 아주 먼 곳을 하늘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늘끝 나그네는 누구야? 바로 유배객. 멀리 하늘끝까지 멀리 유배온 내가 이렇게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가. 당연히 서리법이죠. 몰랐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결국에는 이제 놀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분부를 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칠보산 갈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자, 그러면 이 기생 데려가라고 얘기한 게 누구야? 바로 본관입니다. 그 본관이 좀 약간 이렇게 신경을 써준 거지.
하지만 돌아와 생각하니 너무 호사스럽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의식했지,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서 기생을 데려간 것도 약간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막 여색에 빠져가지고 무슨 기생을 데려간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배려 가래서 갔다, 약간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불안해하는 것을 통해서 선비로서의 체면 같은 것들을 좀 의식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풍류를 즐긴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기생 안 데리고 선비만 데리고서 술 마시니 그 뒤에는 되게 별로야, 역시 기생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얘기 하고 있어요. 선비들하고 또 술을 마시니 산은 그리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흐르는 물은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선비들과 함께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자연을 완상하는 어떤 만족감을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군산을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선비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 나름의 맛이 있어가지고 군산월의 꿈에서 깬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쉬워요. 굉장히 지금 쉽고 이해가 잘 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배는 유배인데, 그리고 유배지에서 느끼는 심정인데 되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굉장히 뭐랄까 되게 풍류를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체면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탕한 그런 면모들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독특한 유배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